정부가 최근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세컨드 홈.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건데요. 이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릴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맛있는 경제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윤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의 부활 3종 프로젝트 상당히 매력적인데 이 중에서 우선 세컨드홈 활성화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집 하나 있는 사람이 전국 다 대상이 됩니다. 서울이나 대전이나 네.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 소멸 지역에 공시가격 4억 원, 그러니까 시가로 약 6억 원 이하 주택을 사게 되면 네. 세금을 깎아주는데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네. 제가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대전광역시에 공시가격 9억 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분이 금산구에 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네. 하나 더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2주택을 적용받게 되면 305만 원 정도 나오는 재산세가 211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예.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네. 근데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8,500만 원 정도, 8,551만 원 정도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데 네. 이 혜택을 받게 된다면 22만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상당히 8천만 원 가까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는 네네. 참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게 이제 실효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집이라는 게 우리가 거주 목적 외에도 하나의 자산으로서 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네.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실 그렇게 자산으로 봤을 때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집을 산다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우리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대전광역시나 세종시에 집을 한 채 더 살 수가 있다면 네. 충분한 수요들이 뒷받침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인구 감소 지역의 특례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네. 특례 세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 세종시는 대상이 되지 않고요. 충남 지역에서 제가 살펴보게 되면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량군, 태안군의 주택을 살 때만 특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네. 결국에는 귀촌을 하거나 어떤 요양이라든지 별장 용도로 또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택을 살 때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투자 목적의 수요자라면 아무래도 대전이나 세종시 아파트를 사고 싶기 때문에 좀 효과 측면에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장 여소야대 상황에 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그 야당 쪽에서 이 반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동산 정책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주택을 권하고 있고 네네. 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법 개정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개정도 해야 되고요. 네. 이제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인구 감소 대책이라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모두 다 이견이 없을 수는 있는데 이게 네. 부동산 대책과 맞물리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서 주택을 하나 더 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 정부 때도 부동산 때문에 굉장한 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야당이라도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효과라도 크면 괜찮은데 사실 효과는 크지 않고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최근에 연구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육아 돌봄 서비스를 좀 제공해주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주는 정책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정책도 좋지만 추가로 또 돌봄, 또 양질의 일자리 정책도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단계가 있다면서요.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세컨드 홈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에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도 있던데요. 그렇죠.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구매 욕구가 먼저 생겨야 되고요. 네. 욕구가 생기면 그 다음에 따져보는 게 내가 돈이 얼마나 있지? 자본력을 따지고 대출이나 세금을 따지게 됩니다. 그걸 구매 능력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구매 능력을 좀 개선시켜주는 정책이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구매
욕구가 좀 생겨야 되는데 네. 최근에 고금리 상황 또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는 이런 약간 미지근한 상황에서는 구매 욕구가 크게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효과 측면에서도 좀 약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세컨드홈을 잘 활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인지요?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요양 목적 아니면 또 별장 목적 또 부모님이 시골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부모님 집을 또 하나 사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수요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이런 일부 수요를 가지고 인구 감소를 막기는 좀 역부족일 것 네, 같습니다. 세금 감면을 위해서 세컨드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정주 여건이라든지 맞습니다. 교육 환경까지 함께 따라가야지 이 세컨드홈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